자, 반갑습니다. 대성마음의 학생 여러분. 사탐은 언제나 여름 최영입니다. 자, 육모 보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평소에 이제 개념과 기출을 잘 공부한 학생들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쉬웠어요. 쉬웠고요. 이제 간간히 이제 낯선 선지들이 좀 등장을 해가지고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문제는 이제 신유형으로 나왔죠. 이제 기존의 유형과 벗어난 그런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살짝 현장 압박감이 살짝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해설을 전문항 해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맞았겠죠. 다 맞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는 수능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육모에서 이제 어떤 시그널들을 주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해설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출발할게요. 자, 반려견 동호회 회원들이 그동안 의견 대립이 있었던 회장 선출 방식을 투표로 결정한 사례를 정치로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갑 같은 경우는 저는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정치로 볼 수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의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정치는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하므로 해당 사례를 정치로 볼 수 없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을 같은 경우는 좁은 의미의 관점이다. 자, 1번. 자,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죠. 자,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땡땡법 개정안 의결 과정. 이거 넓은 의미는요, 이거 정치로 봅니다.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2번. 자,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죠. 자, 학급회의를 통해 수학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 이거 정치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자, 3번. 자,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자, 정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를 통해 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둘 다 해당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요. 4번. 자,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은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고유한 특수성이 존재한다. 국가만의 고유한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에만 해당됩니다. 자, 5번. 자, 을에 비해 갑의 관점은 넓은 의미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관점이죠. 넓은 의미.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법치주의 유형이고요. 자, 인류는 명목상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법치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A로 인해 그래서 A가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B가 등장했기 때문에 B가 실질적입니다. 자, 1번. 자, 형식적 법치주의죠. 자, 국가 권력 행사 시에 법률에 근거해야 함을 형식적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입니다.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고요. 자,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아닙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법률도 헌법에 위배된다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없애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 원칙 비의 실현에 기여한다 했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37조에 열거가 되어 있죠. 자, 4번. 자, A와 달리 B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 다 합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달리가 틀렸고요. 자, 5번. 자, B와 달리 A는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달리가 틀렸죠. 둘 다 법치주의입니다. 둘 다 법치주의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기본권 침해 시 구제 가능성이 없다면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에 필요한 조치나 구제 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A가 보장돼야 된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헌법의 근거에 보장되는 A는 법률에 의해 행사 절차가 구체화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절차적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청구권. 자, 1번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성격의 권리, 수단적 권리,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1번 처리 가능하고요. 자, 국가의 권력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다. 자유권에만 해당합니다.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로 포괄성을 가진다. 아닙니다. 청구권은 열거적 권리입니다. 열거적 권리.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자, 4번. 자,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청구, 모든 기본권은 법률로서 제한 가능합니다. 단 침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5번. 자, 국민이 국가기관 구성에 참여하거나 선거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임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정권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5번 선지는 참정권.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 재개정 이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 기본 원리다. 자, 보면 이쪽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자, 볼까요? 이제 저소득층을 좀 더 복지를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성애 보호죠. 모성애 보호. 출산휴가를 좀 늘려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국가. 자, 복지국가는 1번 선지. 자, 근대 입헌주가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고요. 자, 2번.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다. 이거 평화통일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자, 3번. 실현 방안으로 침략 전쟁의 부인 및 국제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투자. 이거는 국제평화주의 원칙이죠. 국제평화주의 원리. 자, 4번. 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은 주권인 국민에게 있다. 이거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자, 5번 정답이죠. 관련 헌법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자, 5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5번. 자, 봅시다. 정부 형태 문제고요. 이제 요즘 떠오르고 있는 킬러 문항입니다. 떠오르고 있는 킬러 문항인데 다소 아쉽죠? 좀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을 선지가 살짝 까다로운데요. 리을 선지를 몰랐어도 기억력이 너무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디귿 리을로 체크가 사실은 가능한 문제였으면 다소 아쉽습니다. 좀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킬러 문항이기 때문에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절대로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영국의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전형적인 대통령제면 하나는 무조건 의원내각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원이 그러게 그 공식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갑국은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여기까지만 끊어가지고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국은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국이 대통령제가 되는 것이고요. 을국은 바로 의원내각제를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A당이 T대와 T 플러스 원대 모두 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A당이 이제 100석인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대 같은 경우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한편 을국은 의원내각제입니다. B당이 자 T대와 달리 T 플러스 원대에서 원래 과반은 원내죠. 여기 원내. 우리 조교가 실수했네요. 자,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답니다. 여기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내각을 수립을 했겠죠. 자, 그래서 B당의 대표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자, 봅시다. 그리고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와 의회 총 의석수는 변동이 없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자, 그럼 기억선지가 바로 처리가 가능하죠. 내각 불신임권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절대로 아니고요. 갑국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자, 을국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와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동시에 가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입니다. 을국 의원내각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바로 정답이죠. 자, 갑국과 달리 을국 의원내각제는요. 의원 겸직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귿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리을 봅시다. 자, 갑국과 을국의 의회 총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각 최대로 가정했을 때, 자, 각국보다 을국의 총 의석수가 더 많다 해가지고 리을이 정답 처리가 가능한데요. 자, 봅시다. 자, 각국은요, 대통령제고요.
T대에도 A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대에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최대로 본다면 이쪽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가 과반수가 되려면요. 일단 200석 미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당이 이 총의석수가 200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T대가 100석이잖아요. 딱 절반이죠. 그럼 과반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 199석이다. 갑국 같은 경우는 갑국은요. 최대 199석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국 볼까요? 을국.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과반수석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T 플러스 1대에서는 과반수석을 차지했답니다. 그러면 260석 미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260석. 그러면은 총 최대는 259다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을국이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자치 문제고요. 자, A와 B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중 하나입니다. 자,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땡땡 조례안이 의결되자 A는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 요거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A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장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B는 의회가 되겠죠. 지방의회가 됩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그러다 B는 의회는 땡땡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였고 A는 장은요. 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답니다. 이에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은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지방자치법, 법이라고 끝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억은 법률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조례안의 일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자 땡땡 조례안에 대한 B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A.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의원도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의회에도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만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자, 2번 B는 의회죠. 의회는 자, 기역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고요. 3번. 자, A와 달리 B는 의회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가지고 있죠. 의회는 조례입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예요. 자, 4번. 자, B와 달리 A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자, 5번. 자, 의회는요.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얘네가 심의하고 의결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오케이. 지방자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너무 기본적인 문제로 좀 나왔으면 다소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밑줄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뭐뭐 다 읽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자, 기억은 정책결정기구다 했는데 여기서 이선의 정치고장 모형에서 정책결정기구는요. 공식적인 정치기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헌법기관들은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들은요. 모두 다 정책결정기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결정기구는요. 뭐 입법부도 있고요. 입법부도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도 정책결정기구라고 보고요. 사법부의 재판 과정 또한 정책결정기구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지자체 또는 뭐 성관위 또는 뭐 헌재 이런 애들 있죠. 다 정책결정기구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 니은은요. 니은 어디 있냐?
자, 여기죠. 거리에 모여 시위를 진행했다.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하는 규정, 요구와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자, 디귿. 자, 니은에 비해 리을은 리을 여기 있죠. 자, 세모세모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을 했답니다. 자, 니은에 비해 니은에 비해 리을은 정치 참여의 시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정답이네요. 그래서 자, 리을. 자, 디귿과 달리 리을은 저기죠. 리을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다가 온라인으로 제출했대요. 개정을 위해서 의견을 제출했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산출이 아니라 투입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투입.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 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B를 고용한 상황에서 A의 업무와 관련하여 B가 불법행위로 C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A가 C에 대해 B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가라고 한다 했기 때문에 이 가가 사용자 배상 책임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뭐 찾는 데는 무난하게 찾았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A가 노란색이네요. 자, A가 사장님이고요. A가 사장님이고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용자인 B를 고용을 했고요. 그런데 B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C에게 손해를 가했답니다. C에게 손해를 가했죠. 그러면 B와 C의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C는 B를 상대로도 일반 불법행위를 책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C와 B와 불법행위가 성립이 된다면 C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 배상 책임, 특수불법행위죠.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C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A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A가 저는 과실이 없어요. 저는 과실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입증한다면 면책됩니다. 면책돼요. 자, 좋습니다. 자, 한번 기억 볼까요? 자, 기억. 자, 가에 따른 사용자 배상 책임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B와 C 사이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책임이 성립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B의 C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기억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돼야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됐단 말이면 여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니은. 자, A가 직원 B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면책돼요. 근데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인정되지 않는다. 자, 3번. 자, 가에 따른 사용자 배상 책임이죠. 가에 따른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A와 C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 계약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A와 C 사이에 계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거기에 따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에 봐봐요. 자, A가 사장님이고 B가 피용자예요. 그런데 피자 가게 사장님이고요. 피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알바를 가다가 오토바이 페달하다가 전혀 A와 계약도 하지 않은 전혀 의미 없는 전혀 다른 C를 치었답니다. 업무 중에. 그러면은요, 전혀 계약 관련이 없죠. 그죠? 근데 업무상 했기 때문에 얘가 책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답니다.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입니다. 선지가 3개밖에 없네요. 좀 신기하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오답률이 52.6%나 나왔네요. 문제가 뭐 어렵진 않았는데요. 충분히 이 문제는요, 어렵게 이제 변형해가지고 출제도 가능합니다. 자, 봅시다. 자, 갑과 을은 법률론을 했고요. 3개월 후에 자신이 이제 을과 육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했답니다. 그래서 자, 1심 법원은 갑과 을의 혼인신고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답니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요, 결혼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1심 법원에서는 그 무효야, 그 혼인은 무효야 라고 한 겁니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왜요? 해가지고 이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요. 그래서 항소심 계속 중에 8촌 이내 8촌 이내는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금지한다. 는 땡땡 조항과 그래서 땡땡 조항은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에는 혼인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이건요 금지하는 땡땡 조항과 그 다음에 땡땡 조항 즉 8촌 이내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는 땡땡 조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라 그 혼인은 무효다 라고 하는 세모 조항 이 두 조항에 대해서 A라면 이제 2심 법원이죠. 항소심 계속 중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항소심 계속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심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A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했답니다. 2심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2심 법원이 의뢰 항소 및 항소도 기각했고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모두 기각 처리했답니다. 그러니까 을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한다며 B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면 그럼 여기서 B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이고요. B는 헌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의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뭐라고 말을 했냐. 헌재는 땡땡 조항과 여기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야 라는 땡땡 조항과 그 다음에 혼인을 한다면 위반한 혼인은 그건 무효야 라는 세모 조항 여기는 혼인 금지야 그 혼인하게 되면 그 무효야 라는 세모 조항 모두 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야 괜찮아. 그런데 땡땡 조항과 달리 혼인을 무효로 하는 세모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즉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동그라미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세모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네.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사례고요. 세모 조항은 위헌이다라는 말입니다. 위헌이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세모 조항은 헌법재판소는 무효로 하지 않고 취소로 해도 되지 않냐라는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라는 실제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1번 B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을 관장한다. 1번 바로 정답으로 체크가 가능하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심판을 관장하기 때문에. 자, 2번. A장은 A가 지금 2심 법원입니다. A장은 B의 재판관 중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건 대법원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 건 대법원장이에요. 자, A와 달리 B는 명령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요. 모든 법원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법원이 다 가능해요. 모든 법원, 각급 법원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자, 4번. A는 2심 법원이죠. 자, 의뢰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땡땡 조항과 세모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B에 제청했다. 아닙니다. 기각했잖아요. 기각 결정했습니다. 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니까 2심 법원이 꺼져 이 새끼야라고 기각 결정한 사례입니다. 자, 5번. 자, B는 헌재는요. 8촌 이내 혈족 사이에 혼인을 금지한 세모 동그라미 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넣는 과도한 제한을 결정한 게 아니라 세모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동그라미 조항은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헌재의 결정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죠. 맥락을 잘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나왔습니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랑 바로 1번으로 처리가 굉장히 쉬운데요. 이제 실제 수능에서는 이게 이제 좀 더 어렵게,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요. 각각 이제 법원의 판결문과 그다음에 헌재의 결정문을 잘 학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다음과 같이 아동 청소년 범죄 처벌법이 그래서 법으로 끝났죠. 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 국회에서 제정되어 공부 시행된 경우를 상정하고 자, 이에 대해 죄형법 중에 근거하여 법적 평가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바로 볼까요? 자, 이 법은 성무법률주의에 반합니다. 반하지 않죠. 그죠? 성무법률주의는요,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자, 2번. 자, 제3조 볼까요? 제3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라고 했죠. 3조 볼게요. 자, 불량행위. 자, 불량한 행동을 한 아동 청소년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것이죠. 자, 범죄의 구성 요건이죠. 불량한 행동. 아니, 어디까지가 씨발 불량한 행동이야. 그럼 나도 씨발 여기서 뭐다 반말하는 것도 불량한 행동이야. 물론 나는 이제 아동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요. 어떤 재판부의 어떤 권력 남용이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 됩니다. 불량한 행동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안 되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고요. 자, 디귿. 자, 제3조를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불량 행위를 한 아동 청소년을 처벌할 수 있으나 안 되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적용됩니다. 자, 리을. 제4조 볼까요? 제4조는 제5조와 비교해 볼 때 적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절도와 상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요. 상해죄가 더 큽니다. 상해죄가 더 큰데요. 자, 절도로 하면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아동 청소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이 안 되죠. 여기가 훨씬 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건요. 그죠? 일반적으로 절도죄보다 상해죄가 더 큰 형벌인 범죄인데요. 그죠?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정답이죠. 리을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자, 민법의 기본 원칙이고요. 자, 민법의 기본 원칙.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했기 때문에 A는 바로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A는 과실책임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였죠. 그 전에 있잖아요.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기 바로 그 전의 사회는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물어요. 아니 우리 아빠가 잘못하면 나까지 목이 잘려요. 뭐 이거 족같은 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너무 좋아졌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이거죠. 그죠? 그러나 A만 고집할 경우 타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민법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인정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현대 민법에 수정되었죠. 오케이. 그래서 A가 A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B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라는 거. 자, 기억. 자, A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법은 B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죠. 기억 정답이죠. 우리나라는요, 근대 민법의 원칙을 전부 다 근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민법의 원칙을 수정했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기억 정답. 니은.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이게 바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그래서 라는 민법 규정은 A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기 때문에 니은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 볼까요? 자,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B를 적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B를 적용하는 경우
자, 환경 오염의 원인 제공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면책 안 되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이게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요. 자, 리을. 자, B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자,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 그래서 봐봐요. 자,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뭔가 행위를 저지른 건 고의를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그거 나쁜 새끼죠. 개새끼죠. 그거 고의로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뭔가 했어요. 그거 과실입니다.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없이 뭔가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면 그건 곧 과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B에 따르면 자, B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고요.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채 한 행위, 과실이네요. 과실이죠. 그래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B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에 고의 과실 여부 따지지도 않고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고 뭔가 행위를 한 거는 나쁜 새끼입니다. 나쁜 새끼요. 고의입니다. 고의.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오면 어쩔까? 실수로 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한 거. 그거는 과실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갑은 그동안 모은 용돈 10만 원으로 축구화를 사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마음만 먹은 겁니다. 마음만 먹었고요. 자, 그러면 1번 선제 바로 갑시다. 자, 가인은요. 갑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 여기서 자, 갑의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는요. 청약과 그 다음에 승낙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약과 승낙을 말하는 것인데 마음만 먹어도 이게 어떻게 청약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자, 나볼까요? 자, 다음날 갑은 A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축구화를 발견했답니다. 근데 축구화 가격이 15만 원이래요. 그죠? 그래서 축구화 구매를 주저하고 있었다. 왜 주저를 해요? 어차피 못 사는데 10만 원밖에 없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죠. 못 사는데요. 자, 그런데 자, 갑과 친분이 있던 을 21세가 우연히 갑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로 야! 지금 내가 현금 5만 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줄게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에는 을이죠. 을의 청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을의 청약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내가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다 볼까요? 다. 자, 갑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 어머니 병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을의 제안 사실을 알렸답니다. 그래서 병은 엄마는요 갑에게 야 개이득인데 받으라이 한 것이죠. 그래서 알아서 잘 사용해라 라고 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땡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서 즉시 그 돈을 받았답니다. 3번 자, 다해서 계약 당사자로서의 병의 승낙이 존재한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병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물론 엄마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것은 그냥 받아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받아도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이제 요즘 유명해져가지고 요즘에 올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선생님 아는 척 하거든요. 많이 아는 척 하는데 선생님 오메 내 인강송 선생님 나 10,000원 잠깐만요. 엄마 허락 맡을게요. 이거 할 필요 없다고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아는 척을 해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나 저도 몰랐는데요. 진짜 관종기가 좀 있더라고요. 모르면 섭섭하더라고요. 아는 척 꼭 해주세요. 자, 4번. 자, 병은 자, 이제 그 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갑은 A백화점에서 그 축구화를 구매했는데 병은 갑의 축구화, 병은 엄마죠. 엄마는 갑의 축구화 구매 사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도 좀 에바네요. 엄마가 잘 사용해라라고 해놓고 축구화 샀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했대요. 본인이 뭐 체육 때문에 이제 축구하겠다고 하는데 그죠? 우리 엄마 같네요. 4번. 우리 이번에도 쌤이 또 차를 하나 샀는데요. 엄마가 또 지랄지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를 왜 또 사냐? 맞아.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죠? 자, 4번. 자, 병은요. 병 어디 있니? 자, 이쪽으로 엄마죠, 엄마. 자, 병은 나와 다에 걸쳐 체결된 계약을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엄마는 취소할 수 없어요. 다 전부 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자, 5번. 자, 병은요. 병은 이쪽이죠. 자, 라에서 체결된 축구화 구매 계약은요. 구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이쪽은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A는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죠. 대법원. 선거 소송. 선거를 무효로 해주라라는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선거 소송은요. 자, 관할한다라는 것이죠. 자, B는요. B 어딨니? B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며 그래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건 국무총리만 해당합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B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C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및 국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담당하며 했기 때문에 C는 국회가 되는 것이고요. 자, C의 장은 국회의장은요. C가 감사원이죠. 그죠? C가 감사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감사원. 미친놈 같아요. C가 감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C의 장은 감사원장은 D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A는 대법원이죠.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입니다. 국회예요. 2번. 자, 대통령은 법률안은 국회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국회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에요. 3번. 자, 대법원이죠. A는 국정감사를 통해 C를 견제한다. 아니죠. 국회가 국정감사의 주체는 국회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C를 견제한다라고 해줘야 맞고요. 자, 4번. C는 감사원은요. D 소속의 헌법기관이지만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5번. 자, D 국회는요. 국회는 B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제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으면 단 대통령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해임 건의권은요 그냥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 세트 문제네요. 자, 14번 오답률이 무슨 77.1%가 나왔네요. 개 많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드라마 15세 이상 가족으로부터 라는 것이고요. 자, 등장인물이 소개가 됐네요. 등장인물. 선생님 꿈이 연예인이었습니다. 선생님 꿈이 연예인이었고요. 연극 영화과를 지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요. 자, 봅시다. 자, 등장인물. 자, 남자. 자, 현재 16세 고등학생입니다. 16세고요. 16세. 그리고 현재 16세입니다. 자, 보세요. 자, 현재 16세고요. 자, 사실혼 관계인 A와
B 사이에서 태어나 A와 B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 B에 의해 양육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실혼, 이것도 써볼까요? 한번 조직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A와 A 남입니다. A와 그 다음에 B 여죠. 엄마입니다. B가 여고요. 사이에 태어난 A, B의 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서 여기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둘이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러면 A에 B에 태어난 갑이죠. 갑입니다. 갑이고요. 그러면 이제 A가 이제 갑을 인지해줘야지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뭐 그런 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요. 자, 해소 후에 B에 의해 양육되었답니다. 헤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B와 C가 법률혼. 그래서 이 갑 같은 경우는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예요. 혼외자고요. 자, 그 다음에 B와 C가 법률혼을 한 이후에 B와 B녀와 C남이 법률혼했답니다. 법률혼 한 이후에 B, C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와 그 다음에 이제 새아빠가 되려면요, 그러면 C가 갑을 별도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입양을 해줘야 됩니다. 입양을 해줘야 돼요. 물론 친양자 입양을 하든 일반 입양을 하든 뭔가 입양을 해줘야지 C와 갑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양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죠. 진짜 아빠는 아니니까. 법적으로 아빠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B, C와 함께 살고 있으면, 자, 갑과 B 사이에만 친자 관계가 있단 말이면, 이 말이면, C가 갑을 입양을 안 했구나, 라는 것이죠. 그죠? 인지가 아닙니다. 인지는 아니에요. 인지는 진짜 내 피가 섞인 새끼를 인지하는 겁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잖아요. 새아빠입니다. 새아빠. 자, 방학을 맞이해서 2개월 동안 사장 D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을 봅시다. 을. 자, 여자고요. 현재 22세 공무원입니다. 22세 공무원이고요. 자, 법률혼 관계인 C와 D 사이에서 태어나 예전에 법률혼 관계인 C와 D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C와 D 사이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면 누가? 을이죠. 을이고요. 여기까지. 을이고요. 그럼 이혼했겠네. 아까 B랑 C랑 결혼했다 했잖아. 혼인했으니까 이혼했겠네. 그래서 C와 D가 이혼을 했답니다. 헤어졌고요. C와 D가 이혼을 했고 C에 의해서 양육되었답니다. 자, C와 D는, CD는요. 자,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해서 이혼 의사 확인이란 거 나오면 그냥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은 무조건 협의이혼이에요. 그래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신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이혼했다 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한 것입니다. 협의 이혼한 것이고요. 자, 을이 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의 사유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이고요. 여기가 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남이고요. 그다음에 여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엄마가 많이 괴롭혔나 봐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이혼의 사유였다. 1년 전 B와 C가 법률혼을 하면서 자, 여기서 1년 전입니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1년 전. 자, B와 C가 법률혼을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B에게 양자로 입양됐답니다. 그래서 B에게 양자로 입양됐기 때문에 무조건 친양자가 아닌 입양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22세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1년 전이면 그러면 21세 때 입양이 되었단 말이죠. 21세 때 입양이 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현재 22세죠. 현재 22세고 그 다음에 입양 1년 전에 입양됐으니까 21세 때 입양이 되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B와 을 사이에도 친자관계는 형성이 됩니다. 친자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회 줄거리입니다. 2번 회 줄거리예요. 그래서 16세인 갑은 16세인 갑이죠. 그래서 16세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현재 16세죠. 현재 16세니까 같은 연도입니다. 16세입니다. 16세인 갑은 자, B의 동의를 얻어서
근무일,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소정 근로시간은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직원과 같이 몇 시간 동안 근로할 거냐라고 정한 날이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정한 날이 소정 근로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D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갑은요, D와 여기서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D는 갑이죠? 갑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갑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본인의 사장님이 자기 엄마의 새아빠의 남편의 전부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 근로를 하겠대요. 그래서 몇 시부터? 1시부터 9시까지 휴게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 총 7시간 근로를 한 것입니다. 아무 이상 없죠. 왜냐면 지금 현재 자, 갑은 연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하루 7시간 근로 가능합니다. 자, 업무 내용은 땡땡 대형마트 내 상품 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누구와? D와 체결했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자, 며칠은 주요일인 월요일에 쉬고 있던 갑은요. D로부터 매 근무일 1시간씩 추가로 근로해라. 이거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D가 나의 전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애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 하루 1시간 더 근무해 새끼야 하고 멘트 한 것 같습니다. 막장이네요. 드라마는 막장으로 가야 재밌죠. 시청률도 나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요감에서 뭐 이제 씨발 뭐 같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는 안 합니다. 나이가 몇 살한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좀 더 자극적으로 해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때려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안합니다. 자, 근로할 것을 추가로 근로할 것을 제안받고 B와 의논하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B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선지 볼까요? 자, 갑은 B와 C의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아닙니다. A와 B의 혼인자죠. A와 B의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그래서 B와 C가 틀렸고요. 자, 2번 C와 D의 이혼은 협의이혼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돼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건 재판상 이혼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자, B가 을을 입양함에 따라서 을과 D의 친정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여전히 유지돼요.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여기 D와 을 사이에도 친자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을과 D 사이에 친자관계가 종료가 되려면 을이 친양자 입양을 가야 되는데 친양자 입양도 갈 수가 없죠. 그죠? 왜냐면 을이 나이가 성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4번. 자, B의 사고 당시입니다. B의 사고 당시. 자, B의 사고 당시 을은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사고 소식을 듣게 됐다 했잖아요. 사고 소식. 그래서 지금 현재 16세고요. 얘가 16세, 현재 16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현재를 예를 들어서 2023년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서 2023년이라고 해보게요. 그러면요. 얘가 16세죠. 16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2023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고도 2023년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전이라고 했죠. 1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거쳐 B에게 양자로 입양됐을 때는 2022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속여가지고 지금 평가에 출제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약간의 시그널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지문안에서 1년 전 또는 2년 전 또는 3년 전을 체크해가지고 이 을이 만약에 3년 전이었다면 4년 전 예를 들어 3년, 4년, 5년 전이었다면 그때는 얘가 미성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친권도 유지가 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이면 2022년입니다. 현재는 2023년이고요. 여기까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사고는 2023년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16세고 여기 현재 16세이기 때문에 같은 연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B의 사고 당시죠. B의 사고 당시. 자, 을은요. B의 사고 당시 을은 22세입니다. 을은 2세입니다. 2세이고요. 자, 갑의 친족이다. 친족이죠. 그죠? 봐봐요. 갑은요, B의 자식이죠. 친자관계가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B도 을을 입양했기 때문에 친자관계가 연결돼 있죠. 가족, 친족이 되는 겁니다.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친족이다 해서 4번으로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자, B의 사고 당시입니다. 그러면 22세입니다. B의 사고 당시면은 22세고요. 자, 을에 대한 친권은 B에게 있다. 을은 친권이 없어요. 성년자이기 때문에 성년에 도달하면 친권은 소멸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가에게 가지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성년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5번 선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문을 보았을 때 이제 여기서 1년 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얘가 19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전이면 18세가 되는 것이죠. 1년 전이면 18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친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뉘앙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문에서 몇 년 전 나오고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가지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만. B에게 있다, 없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바로 갈까요? 자, 15번. 자, A가 갑의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했는데, 일단 A가 이제 뭐 인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뭐 A가 뭐 법정대리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맞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요, 대리계약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갑은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직접 계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 D는요, 갑과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요, 사용자와 피용자가 직원이 몇 시간 동안 근로할게요 라고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소정 근로시간.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하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는 B의 동의서와 갑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사업장에 반드시 갖춰두어야 됩니다. 왜요? 라면요. D는 그죠. 얘는 연소 근로자입니다. 누구죠? 갑이죠. 갑은 연소 근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둬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비치해 두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사업장에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둘 다 갖춰야 돼요. D가 정답. 자, 리을. 자, D가 갑의 근로시간을 연소근로자죠. 매 근무일 22시까지. 원래는 계약 조건은요, 21시까지였죠. 총 7시간이었죠. 그런데 주 5일 동안 22시 그러면 플러스 1이겠죠.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5일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는 하루 1시간, 일주 5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은 각각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연소근로자는 7 플러스 하루 1시간, 일주 5시간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정답이죠. 좋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3점으로 구성이 됐네요. 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조직된 A는 아동보육 수당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고요. 학원업계 종사자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을 위해 결성된 B는 학원 영업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한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C라고 했기 때문에 A, B, C가 바로 나오죠. A, B, C 해가지고요. 자, A는 시민단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익집단이 되고요. C가 정당이 됩니다. 자, B는 이익집단은요, 정당 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건 정당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C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하고요.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A와 달리 B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한다. 이건 달리가 틀렸죠. 전부 다 되고요. 자, B와 달리 C는 지나친 특수이익 추구로 공익과 충돌한다. 이거는 이익 집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정치 사회화 기능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17번 가겠습니다. 자, 갑은 자, 윗집에 이사 온 이웃 A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 상해의 의사로 고의네요. 고의 골프채를 휘둘러, 미친놈이네요. 골프채를 휘둘러 A에게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답니다.
자, 싸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갑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고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고요. 자, 체포된 갑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답니다. 범행을 제가 그랬습니다. 자백했고요. 자, 이후 갑의 도주 우려로 인하여 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겁니다.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요. 자, 1번. 갑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공판 절차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되지 않는다.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자백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백. 평가원에서 이제 자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백이 유일한 증거잖아요. 이 어떤 그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유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개념평 꼭 참고하세요. 자백.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자, 2번. 자, 판사는 기억이 청구됨에 따라 갑의 신청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요, 갑의 신청을 받아. 갑의 신청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영장 실질입니다. 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반드시 진행해 줘야 됩니다. 자, 3번. 자, 수사 단계에서 기억이 발부돼요. 구속영장이 발부돼요. 자, 갑이 구속된 경우, 자, 갑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기소 전까지 법원에 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기소 전에는요, 자,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요. 기소 이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자, 4번. 자, 갑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갑은 A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요, 피해자 구조금은 국가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국가에게 신청하는 것인데요.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의 어떤 전부나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했을 때, 배상받지 못했을 때 그때 구조금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갑은 A에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A는 갑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면서 A가 지금 피해자죠.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요. 자, 배상명령, 민사적 손해배상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중 재판부에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볼까요? 자, 1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제연맹 설립과 같은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은 자, 세계 평화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해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갈등적 국제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동맹으로 맺어진 세력 대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요구해 듭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갑은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합니다. 자, 밑에는 뭐 읽어보면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1번. 자, 갑의 관점은요, 현실주의는요. 자, 국가와 권력 관계보다 상호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 바로 정답이고요. 자,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자,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다고 본다. 이거는 현실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개별 국가 이익과 국제사회 전체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여기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유주의고요. 자, 5번. 자,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제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력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합니다. 19번. 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총회가 되는 것이고요. 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B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안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기관인 C처럼 했기 때문에 C가 국제사법재판소가 되는 것이죠. 자, 1번. 자, B의 모든 이사국은 동일한 임기를 지낸다? 아니죠. 안보리에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없고요. 이제 비상임이사국은 임기가 2년이죠. 임기가 2년이죠. 그래서 모든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A와 달리 B는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총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3번. 자, B와 달리 A는 국제평화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보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가지고 있어요. 틀렸고요. 4번. C의 재판관 선출권을 A와 B 모두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A와 달리, 총회와 달리 국제사법재판소는 B의 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은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총회에서 선출해요. 그래서 C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오답률이 37.8%고요. 자, 기존의 평가원의 유형과 좀 다소 다른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자, 한번 퍼즐을 맞춰보는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갑국의 초대의회는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3개의 지역에서 각각 2명씩 선출된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2명, 한 지역에 2명, 한 지역에 2명 이렇게 선출된단 말이고요. 자, 초대의회 의원은요. 임기가 6년인 의원이 2명 있고요. 4년인 의원이 2명 있고 2년인 의원이 2명이 있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 그리고 초대의회 구성 이후 2년마다 각국은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임기 6년의 의원을 선출한다. 새롭게 당선된 애들은 무조건 6년이랍니다. 무조건 6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2명의 의원은 그러면 임기가 서로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2년, 4년 아니면 4년, 6년이 다를 거 아닙니까? 동일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명의 의원 중에서 임기가 적게 남은 의원은 선임 의원, 임기가 많이 남은 의원은 후임 의원으로 구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자료 1은 초대의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인 T년에 지역 1과 지역 3에서만 실시된 의회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T년에는 지역 2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는 T 플러스 2년과 그 다음에 T 플러스 4년에 선거된 실시 지역 의회의원 선거 결과 당선된 의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에서 초대의회 구성 이후 의회 의원 수는 6명 여전히 계속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의원의 임기 만료 전 도중에 교체된 적 없고요. 의원의 당적 변경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초대 임기를 한번 구해 볼게요. 초대 의원의 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1과 그 다음에 좀 오른쪽에 써볼까요? 초대 임기. 그래서 지역 1과 지역 2와 지역 3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의원이 2명씩 있겠죠. 초대입니다. 초대고요. 2명씩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임 의원이 있을 것이고 후임 의원이 있을 겁니다. 지역 1에도. 그 다음에 지역 2에도 선임 의원이 있을 것이고 후임 의원이 있을 겁니다. 지역 3에도 선임 의원이 있을 것이고 후임 의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T년에 그래서 초대 임기에는 쉽게 말하면 2년짜리 의원이 2명이 있고요. 4년짜리 의원이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년짜리 의원이 2명이 있는데 각각 같은 임기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없습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뭐 이사가 됐든 뭐 사육이 됐든 이사가 됐든 사육이 됐든 이육이 됐든 다 다르답니다. 달라요. 그런데 T년에 지역 1과 지역 3에서만 의회 선거가 실시됐대요. 그러면은 초대에는 지역 2지역에서는 2년짜리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2년짜리는 없다는 거예요. 2년 뒤인 T년에는 1과 3에서만 선거가 실시됐기 때문에 지역 2에서는 2년짜리 의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4, 6이 있단 말이죠. 4년짜리 한 새끼와 6년짜리 한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4가 있을 수도 없지. 각 지역마다 임기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4짜리 하나, 6짜리 하나가 지역 2에 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당연히 4년짜리가 선임 의원이겠지. 당연히 임기가 적게 남은 의원이 선임 의원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4자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후임 의원은 6년짜리가 있겠구나라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지역 1과 지역 3에서 2년짜리가 하나씩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맞죠? 2년짜리가 여기도 하나 있단 말이죠. 그죠? 2가 여기 있을 수는 없다니까. 여기도 2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가 서로 다르다 있으니까. 그러면 2년짜리가 선임 의원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있는 새끼가 2년짜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새끼도 2년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역 1의 후임에 4자리가 있든가 6자리가 있든가 또는 지역 3에 4자리가 있든가 6자리가 있든가입니다. 그런데 T 플러스 2년 자료 2번을 보니까 T 플러스 2년을 보니까 지역 1과 지역 2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대요. 지역 1과 지역 2에서만 실시했단 말이면 지역 3에서 6년짜리 A새끼가 있구나 라는 말입니다. 지역 3에서 6년짜리가 있구나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역 임기 4년짜리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24, 46, 26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퍼즐 맞추기를 한번 가봅시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볼까요? 자, 지역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2가 있고요. 지역 3이 있고요. 지역 1, 2. 그리고 1, 2에 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임 의원, 그 다음에 후임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2에서도 선임 의원이 있고요. 후임 의원이 있고요. 지역 3에서도 선임 의원이 있고요. 후임 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대 의원이죠. T-2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초대 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주기로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T년입니다. T년이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T 플러스 2년이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T 플러스 4년입니다. 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이 벅차네요. 왜 이렇게 숨이 벅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2년짜리, 4년짜리, 4년짜리, 6년짜리,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년짜리, 6년짜리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T년이죠. 그러면 T년의 선거 결과 자료 1이 나와 있는데요. T년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역 1에서는 T년입니다. T년, 지역 1에서는 AB, 지역 2에서는 AD, 지역 3에서는 CB가 됐다라는 것이, CB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T년 해볼게요. 그러면 T년에는 지역 1에서는 A 선임 의원, B 후임 의원, 지역 2에서는 선임 의원 A, 그 다음에 D죠. 후임 의원 D, 그 다음에 지역 3에서는 CB입니다. CB, C,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T년에서는 지역 1과 지역 3에서만 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보자. 그러면 지역 1과 지역 3에서 선거가 실시가 되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후임 의원인 요 놈이 뉴페이스란 말 아니야? 후임 의원이. 그러니까 임기가 많이 남은 놈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놈이 뉴페이스라는 말입니다. 이놈이 뉴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선임원이 2년짜리 있죠. 누군지 모르겠죠. 뭐 X라고 쳐볼까요? 근데 이 X는 2년 뒤에 요 새끼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집에 꺼지는 거예요. 집에 꺼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A 있죠. 기존에 있었던 초대 의원이었던 A, 후임 의원이었던 A가 이제 2년 뒤에 T년의 선임 의원이 된 것입니다. 선임 의원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X가 나갔죠. 2년 임기잖아요. 나갔고 뉴페이스 B가 후임 의원으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페이스 B는 무조건 6년입니다. 당선되고 나서. 무조건 6년이에요.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임기 6년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했기 때문에 뉴페이스들은 무조건 6년입니다. 뉴페이스는 무조건 6년. 뉴페이스! 오케이. 오면 힘든 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역 2는요. 지역 2 같은 경우는 선거가 실시가 됐네요. 아니, 선거가 실시 안 됐죠. 지역 1과 3에서만 실시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전히 A와 D가 그대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와 D가 그대로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역 2에서는 T년에 선거가 실시가 안 됐대요. 4년 6년이잖아요. 4년 6년.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3에서는요. 3에서는
자, 뉴페이스가 후임 의원이겠죠. 요 새끼입니다. 얘가 후임 의원이 되는 겁니다. 얘가 후임 의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새끼 선임 의원은 2년 뒤에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이 새끼는 나간 겁니다. 나간 거죠. 초대에서 T년까지 2년이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후임이었던 임기가 6년인 C가 이제 T년의 선임 의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페이스 B가 등장을 한 겁니다. 뉴페이스. 이해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뉴페이스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뉴페이스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2식이 뭘까요? 자, T 플러스 2년. T 플러스 2년은 지역 1과 지역 2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대요. 그러면 지역 3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구나라는 말 아니야? 않았구나라는 말이죠. 지역 1과 지역 2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도 원래 6년이잖아요. 6년이잖아요. 그럼 계속 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지역 3에서는 T 플러스 2기에 T 플러스 2년에 안 됐으니까 T 플러스 2년 선거를 안 했으니까 얘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얘도 그대로 선임 후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1 볼까요? 지역 1에서는 자, 얘 같은 경우는 A 4년이죠? 2년 4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나가겠죠. 기존의 후임 4에서 끝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나가는 겁니다. 얘는 나가는 거죠. 임기가 4년이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뉴페이스가 이제 선임 의원이 되는 겁니다. 뉴페이스 선임 의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선임 의원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페이스 지역 1에서 B가 당선이네요. 뉴페이스 B가 나오게 됩니다.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N 써볼까요? 자, 그다음 지역 2에서는 이제 요 새끼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나가게 됩니다. 요 새끼가 나가게 돼요. 4년이잖아요. 2년. 그래서 여기까지 4년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꺼져 이 새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요놈 있죠. 요놈이 이제 원래 임기가 6년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가 D가 선임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뉴페이스 A당이네요. 뉴페이스 여기 있죠. A당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뉴페이스 A가 당선 후임 의원 뉴페이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4년 볼까요? T 플러스 4년. T 플러스 4년은요. 지역 2와 지역 3에서만 선거를 실시했대. 그러면 지역 1에서는 안 했단 말 아니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선임 의원 B, 얘도 그대로 B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2 볼까요? 지역 2에서는 뉴페이스가 B당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선임 의원인 T 플러스 2년에 요 새끼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후임 의원이었던 A가 이제는 T 플러스 4년에 선임 의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페이스 B가 등장하게 되죠. 후임 의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역 3에서도 이제 얘 이제 6년 다 했잖아요. 이제 C 원래 6년이었잖아요. 6년 후임 여기서 6년 다 했으니까 너 나가 꺼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후임 의원이었던 B가 얘가 이제는 선임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A죠. 뉴페이스 A 얘가 이제 뉴페이스 A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끝났네요. 그죠? 문제가 끝났죠? 자, 그러면 선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선지 지워버리고 선지 보겠습니다. 자,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T년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이면 지역 1과 지역 3지역에서의 비비입니다. 비비예요. 비비입니다. 비비. C당 소속 의원 1명이다 아니라 0명이다 라고 해줘야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T 플러스 2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서 의회에서 A당의 의석수는 2석이 다 있습니다. 그럼 T 플러스 2년에 A당은 1석이네요. A당 1석이죠. 그래서 2석이 아니라 1석이다. 3번. 자, T 플러스 2년. 자,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지역 2에서 선임 의원과 후임 의원의 소속 정당은 일치하지 않는다. 자, 4번. T 플러스 4년입니다. T 플러스 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B당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하나, 둘, 셋, 넷. 6개 중에 4개를 차지했네. 66.6%네요. 그래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오예, 4번 정답. 자, 5번. T 플러스 4년. T 플러스 4년.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서 의회에서 D당의 의석수는 한석이가 아니라 한석도 없네요. 한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